어제 이어서 부동산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늘 이제 왜냐면 국무회의가 있었거든요. 네. 사실상 오늘을 위해서 이제 실탄을 장전하고 있었다. 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화요일 국무회의라서 이제 원래 이제 총리가 주제를 보통 하는데 네. 오프닝을 이제 대통령이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총리가 이제 주관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쩌면 오늘을 기다렸다. 그렇죠. 주제는 총리가 하니까 나는 이제 발언만 할 수 있다. 예. 라는 차원에서 보면 쏟아내는 거죠, 이제. 특히 첫 번째 그 브리핑 발표를 재정경제부에서 했기 때문에 네. 야, 요거 타이밍이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쐐기를 박는 언급을 예. 생중계 국무회의를 통해서 요렇게 내놨습니다. 자, X가 아니고 생중계에서 정부 5구 중과 유예 종료하겠다. 다시 한 번 더 천명했고요. 조정지역 잔금 최대 6개월 미세 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저께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양도를 해가지고 집을 팔아가지고 소득을 많이 거뒀을 때 네. 특히 다주택자는 뭐 그만큼 이제 소득의 어떤 폭이 크잖아요. 세금을 많이 매기는 겁니다. 네. 양도소득세 중과입니다. 원래 하려고 했었던 걸 4년 동안 이제 계속 미루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빨리 팔아라. 근데 5월 9일 날짜를 바꿔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오늘 이제 얘기한 건 이제 5월 9일까지 일단 계약서를 써. 응. 그 팔기로 약정을 해. 그것까지 해줄게. 그것까지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뭐 이전에 지정돼 있었던 곳들 같은 경우에 뭐 원래 이제 저기 거래 제한이 걸려 있었던 곳들은 한 3개월 안에 나머지 잔금을 치르고 마무리를 해라. 그래야 오케이가 되는 거고 3개월을 넘기면 그거 안 봐준다. 요 얘기고요. 그리고 새로 지정된 곳들은 이제 6개월까지 좀 시간을 넉넉하게 준다. 그러고 나서 역시 못 맞추면 양도세 부과된다. 네. 요거까지 대통령이 나가서 다 설명을 했어요. 네. 그 구인철 부총리도 설명을 하고 이제 진짜 가는 겁니다. 요런 상황. 대통령이 다시 한번 뭘 하겠다는 건지의 정책 방향을 이렇게 못을 박아주는 네. 오늘도 X에다가 글을 썼는데 요런 내용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내란 극복한 대한민국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나? 라고 이야, 올라왔습니다. 끌어올라요. 상당히 지금 세게 칩니다. 예. 오늘 저 이제 글이 상당히 좀 길게 돼 있는데 아마 그동안 있었던 그 SNS에서의 이제 쏟아냈던 말들을 종합판처럼 모아놨습니다. 총망나. 그렇죠? 네. 이걸 지금까지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를 알려준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먼저 들었고 그러면서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느냐? 주식시장이 부양이 돼야. 그렇죠. 그래서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동안에는 부동산밖에 없으니까 부동산 몰빵으로 투자를 했는데 투자 대체제가 있잖아요, 이제. 보세요. 심지어 저기가 수익률이 더 좋아. 절로 한번 바꿔보세요. 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내란을 6개월 만에 극복한 나라인데 부동산 한번 잡겠다고 하면 진짜 못 잡겠냐. 난 보여준다. 나 예전에 지자체장 할 때 공약 이행률 95%야. 아, 예. 라는 얘기를 못을 박아놓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실 이제 이렇게까지 할 때는 뭐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응해야 되는 야당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야당이나 조선일보 같은 보수 매체들이 문재인 정부 때 하던 식으로 혹은 노무현 정부 때 하던 식으로 그냥 같은 방식으로 계속 때리거든요. 네. 되나 한번 보자. 네. 어차피 다주택자들은 버티면 된다. 어. 뭐 그럼 정부가 결국 항복하게 돼 있다. 그렇지. 시간을 보내고 나면 나중에 다시 풀어주게 될 거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기 때문에 또 그럴 거고 또 패배할 거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 시즌2다. 라는 얘기를 지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당신의 생각이랑 이번에 약간 다를 겁니다. 많이 네. 다를걸요? 나도 지금 대통령이 전개하는 방식을 보면 지금까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행정가로서 해왔던 어떤 맥락들을 봤을 때 네. 아무것도 없이 저렇게 그냥 큰 소리를 빵빵 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거는 사실상 데이터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동안 조용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왜 이렇게 추가적 12구 이후에 그렇지. 추가적인 대책이 왜 나오지 않느냐라는 여론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얘기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건들지 않을 것이다. 하더라도 원론적인 것을 할 것이다. 특히 라고. 뭐 얘기 못한다 그러냐? 세금 세금. 얘기 못한다. 예. 왜 못해, 추가적인 세금을 물리는 건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시행하기로 했었던 건 중단 없이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건 원래 하려고 했었던 유예 기간이 끝나는 건지 하는 거라서 그렇지. 우리 어릴 때 내과에서 송사리 잡을 때 팍 이렇게 물장구 치면서 이렇게 그물로 몰아가잖아. 그렇죠. 그런 건 줄 알았어. 어어. 지금 보니까 전기 지지는 거예요. 예전에 요즘 그런 요즘 불법인데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 자동차에서 배터리 같은 거 뜯어와요. 배터리 같은 거 뜯어와서 그 배터리 연결하고 내과에 물을 딱 싹 이렇게 올립니다. 다 죽어서 애들이 올라오거든.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심리적 마인드는 그 상태입니다. 그 정확한 명칭이 있는데 내가 그거 까먹었어. 지금 배터리 들고 왔다 이거죠. 배터리 지금? 들고 왔어요. 배터리 지금 들고 보니까 왔습니다, 지금? 배터리를 X예요. 배터리가 X야.
X를 들고 다니면서 여기 물에서 쓸데없는 얘기 하는 애가 있는데 뚱 이렇게 하거든요. 쓸데없는 얘기 또 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윤철 장관도 눈치를 못 채고 그렇죠. 살짝 약하게 얘기했어요. 큰일 날라고. 네. 시장에서 걱정할까봐 예. 재정경제부 부총리니까 네. 아마라는 얘기를 했다가 네. 오늘 아주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자, 구윤철 이번이 아마 마지막 기회라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배터리를 가져옵니다. 아마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 아마라는 얘기 하지 말라니까 예. 라는 얘기를 오늘 3번 냈습니다. 예. 그 아마는 없다는 얘기를 대통령이 오늘 4번 한 거예요. 총 4번. 네. 아마가 아니다. 예. 이거는 확실하게 끝난다. 네.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네.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뭔가 시장에서도 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저 인간 어떤 인간이었지라는 거를 이제 숙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맞다. 네네. 이재명이구나. 예.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은 사람들이 네. 급하게 매물을 내놓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엄포가 통했나? 강남 3구의 아파트 매물 600여 건 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장 보시면 서울 아파트의 매물이 57,850건, 닷새만 1.2%가 증가했다고.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시작점이긴 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죠. 지금도 눈치 보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직 시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러다가 이제 미국이나 일본처럼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넘어가면 자기 생각대로 좀 안 움직일 거예요. 네.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뭘 하냐면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거든요. 네. 아, 내가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받게 되면 얼마가 어떻게 되고 이거를 지금 팔을 때 어차피 급하게 팔려면 제값으로는 못 받으니까 한 2억 낮춘다. 그러면 이걸 소득세랑 비교했을 때 뭐가 낫지? 이런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계산이 끝난 사람들은 빨리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가 방향을 안 바꿀 것 같다는 게 더 확실해지면 네. 조금 더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단순히 5월 9일 전에 매물을 많이 쏟아내게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가격을 좀 낮추겠다 이런 정책이 아닙니다. 훨씬 긴 행보를 염두에 둔 그러니까 대통령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앞으로의 방향성이 안 바뀐다는 얘기는 앞으로는 다주택자들이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계속 늘려놨다가 그걸로 소득을 많이 거두게 되면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 네. 라는 기본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안 바뀌어. 네. 그럼 앞으로도 계속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이제 계산을 해줬어. 예. 이 양반이 이제 회계사인지 세무사인지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제 세금을 계산을 해보셔야 된다고 하면서 양도 차익이 10억 원이 났다. 네. 강남 아파트를 팔아서 10억을 벌었어. 차익이. 그러면 이게 양도세 중과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기존의 2주택자에 비해서 앞으로 5월 9일 이후의 2주택자는 최대 2.3배를 내야 됩니다. 지금 세금 내는 거에 2배를 내야 돼요. 네. 한 3억 내던 걸 6억을 내야 됩니다. 예. 그리고 3주택 이상 보유자 같은 경우는 2.7배가 됩니다. 거의 3배를 내야 됩니다. 지금 내는 세금이 3배 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 대통령이 자꾸 방향을 왔다 갔다 하니까 정부 정책에 맞춰서 집 팔았던 사람들이 손해보는 문제가 생긴다. 네. 그래서 그게 정부에다 원망으로 돌아오는 거다. 네. 그렇지 않고 계속 쭉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게 임광현 그 국세청장이 그걸 얘기를 했어. 이거는 이제 국세청의 직속 라인입니다. 국세청 차장도 하고 국세청 그렇죠. 조사국부터 시작한 다 알지. 정통 라인이에요. 그래서 2021년 때를 보니까 이 전후한 시기를 보니까 그때 중과 규정이 만들어져 가지고 발표가 됐을 때 2019년에는 주택 양도 건수가 그러니까 집을 판 게 39,000건이었습니다. 네. 근데 조정 대상 지역 대상으로 뭐 강남이나 이런 데 대상으로. 근데 이제 2020년에는 뭐가 되냐면 7.1만 건, 7만 1,000건으로 2배 이상 뛰어요. 오. 2배가 뛰어요. 네. 그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는 2021년이 되면 몇 건까지 늘어나느냐? 11만 5천 건까지 늘어납니다. 3만 건에 비해서 거의 이제 4배가 늘어난.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면 네.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집을 내놓는 거예요. 그렇지. 아주 자연스러운 거야.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정권이 바뀌고 싹 뒤집어지죠. 그럼 그때 정부를 믿고 앞으로는 세금 정책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집을 팔았던 사람은 그래.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야. 억울한 게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대통령이 얘기한 게 그겁니다. 손해보지 않게 하겠다. 그렇지.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도 쭉 가는 겁니다. 예. 지금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는 부동산 투자의 수익성이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거고. 예. 그러면서 대통령이 열어놓는 창구가 있잖아. 네. 아니 투자처가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강남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야. 네, 네. 보세요 좀.
이른바 머니 무브. 예. 오늘 최고치 찍었잖아. 글로 가자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 봤을 때 배터리 들어가면서 아니 여기 연못 위험하다고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 왜 옆에 연못이 물이 괜찮은데 여기 물이 수준이 더 좋아지고 그래. 그치. 유량도 많고 아니 물꼬를 네. 터줬잖아. 네. 물꼬를 터줘. 아니 그걸로 가면 돼. 왜 계속 여기 아니, 정신을 못 차리고 여기 딱 너도 메이비 세력이었어 여기 딱 자,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너무 이제 궁금해가지고 네. 그 머니 무브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 대한민국 현재 그 국무위원,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참석자 중에서 물론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금융감독원장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현재 시점에 대한민국 정부의 머니무브 산증인이에요. 아 제가 따져봤습니다. 작년에 아. 이제 국정감사 예, 예, 예. 때 네. 이찬진 금감원장이 네. 진짜 엄청 자산가거든. 네. 개두들게 맞았습니다. 너는 왜 2주택자로 갖고 있냐? 심지어 서초구 우면동의 대림 아파트 똑같은 거 두 채를 갖고 있었어요. 예.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거 투기 아니냐? 금융감독원장이 이렇게 투기를 하면 어떡하냐? 개두들게 맞고 대통령이 눈치를 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사실 투기성 느껴지긴 하네요. 와이프와 각집살이 하는 것도 아닐 텐데. 평수도 똑같아. 예. 그래서 이거 자식 주려고 증여하려고 했던 거냐 막 개두들게 맞았어. 예. 그래서 원래도 집을 내놨었는데 22억에 내놨었습니다. 개 비싸죠. 그러니까 이제 시세보다 살짝 올려서 낸 거예요. 약간 3억인가 올려서 냈습니다. 안 팔려고 했던 의지처럼 느껴지죠. 그렇지. 아, 예. 개두들게 맞고 4억을 깎았습니다. 네, 18억에 내놨어요. 18억에 내놨더니 바로 팔리죠. 예. 고가보다 4억 떨어지니까 바로 팔렸잖아? 네. 18억 나온 거 중에 얼마인가를 2억인가 3억인가를 네. 바로 ETF에 꽂았습니다. 근데 뭐에 꽂았냐?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 ETF에 꽂았습니다. 이야. 대통령이 약속했던 대통령이 투자한 그 종목이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맞추는 차원에서 네. 2주택을 중에 하나를 팔고 네. 그 돈으로 ETF 한국 시장에 재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 지금 내가 계산해봤는데 몇 퍼센트? 현재 수익률 35%입니다. 아, 그러면은 35%. 여러분 11월에 집 팔아가지고 네.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2억 넣었다고 총액? 그럼 2억 6천 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런 게 그러니까 이찬진처럼 했으면 예. 당시에는 국정 기조에 맞추는 훌륭한 국무위원이 되면서 동시에 그러네. 재테크도 성공이에요. 오. 네. 이런 머니무브가 어디 있습니까? 말만 네. 잘 들었더니. 아니 그리고 이찬진 위원장도 예. 어차피 나도 토해낸 거 부동산 정책 존나 빡세게 그치, 합시다. 가는 거지. 가는 거예요. 가는 동력이야, 거예요. 동력. 네. 아니, 사실 국무위원들이 이런 걸 보여줘야 돼. 맞아요. 집 팔고 ETF에 넣어. 네. 그러면 그게 머니무브의 어떤 자기 증언이 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 진짜. 그럼 얼마나 아니죠. 훌륭합니까? 네. 아니 아무리 강남 부동산이 뭐 난다 긴다 해도 네. 몇 달 만에 30% 수익 낼 수 있습니까? 아, 쉽지 않아요. 아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예.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된다. 네. 라는 얘기죠. 아니, 주기적으로 저는 약간 그 ETF 수익 정도는 공개를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회의 그래요? 때. 아, 아니면 그치. 자발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네, 대통령도 들어가셨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셨고 그렇지. 이소영 의원도 수익을 가끔씩 공유합니다. 네. 그런 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그러네. 네.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오늘